어떤가요? 오른쪽의 이미지가 피부결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절대 포샵 아니고요. 모공의 크기를 줄이고 호강이 도는 듯한 반들반들한 피부가 돼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이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여러분, 스킨보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름과 피부결은 물론 모공과 속광까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시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5분이라는 시술 시간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뻐질 수 있는 가성비 시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안전한가? 부작용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스킨보톡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톡스 분말이고요. 여기 이 생리식염수를 희석하면 보톡스가 됩니다. 이걸 근육층에 주사하게 되면 이마나 미간의 주름을 없애는 주름 보톡스가 되고요. 좀 더 희석해서 피부에 얇게 주사하게 되면 스킨 보톡스가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미세한 잔주름이 개선되고 피부의 결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스킨 보톡스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관련 궁금증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오해가 있다, 꼭 바로 잡아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맞아요. 5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만든 근육 보톡스에 비해 스킨 보톡스는 3에서 4개월 간격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층에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한 농도로 주사하게 되면 용량이 과해져서 표정이 이상해지거나 입이 비뚤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로 3에서 4개월 간격으로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지속되는 스킨 보톡스 맞아봐야 그때뿐이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많이 달라 보이죠? 둘의 차이는 한쪽은 1년 동안 꾸준히 연 2에서 3회씩 미간과 이마 보톡스를 맞았고요. 한쪽은 단 2번밖에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 결과 두 쌍둥이의 이마 잔주름을 비교하면 한쪽은 잔주름이 거의 없는 반면 한쪽은 잔주름이 잘 관찰됩니다. 이처럼 보톡스의 효과는 얼굴의 주름을 일시적으로 안 지게 해주는 거지만 보톡스를 반복해서 맞는다면 그 시간만큼은 피부가 주름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만큼 노화는 천천히 이루어지겠죠. 1년에 3번 5분씩만 투자해서 노화를 미룰 수 있다니 이처럼 가성비 좋은 시술이 없겠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공격해서 제거해 버리는 건데요. 그럼 그 물질이 제거됐기 때문에 작용을 못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내성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잘 맞다가 왜 내성이 생기는 걸까요? 이전까지는 보톡스가 면역세포의 눈에 띄지 않고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서 작용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도둑질의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 빈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내성이 생길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이치로 도둑 덩치가 커도 잡힐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톡스 중에서 덩치가 큰 애들이 내성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을 보실게요. 보톡스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실제 기능을 하는 빨간 부분과 감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톡스는 외부 물질이잖아요. 외부 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항체는 쫄병 같은 건데 보톡스가 몸에 들어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경찰세포에게 여기 도둑 있어요 하고 이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쫄병에게 붙잡힌 보톡스는 효과를 내기도 전에 경찰세포에 의해 바로 제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내성이 생겨서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되죠. 그러면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몸집을 줄여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 기능을 하는 빨간색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한 2세대 보톡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오민입니다. 이건 단백질 부분은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기능을 하는 부분만 남겨놨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코어톡스입니다. 제오민처럼 크기를 줄였는데 가격은 국내산이라 저렴해요. 내성이 생기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로 시술받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사 시술을 할 때 생기는 멍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입과 근육에 작용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면은 밥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표정이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맞아요. 엄청 아파요. 근육 보톡스처럼 그러니까 한두 군데만 맞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에 맞다 보니까 아프고요. 또 근육층보다 피부층에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봤는데 많이 아프지 않다 하면은 피부층으로 스킨 보톡스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너무 아프시다면은 마취 크림을 1시간 이상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너무 무섭다면 수면 마취나 비수면 호흡 마취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수면 호흡 마취에 대해서는 위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픈 걸 참아야 할 만큼 효과가 좋을까요?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보고 가실게요. 어떤가요? 오른쪽의 이미지가 얼굴이 좀 더 환해 보이고 피부결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절대 포샵 아니고요. 보톡스가 피부에 작용하면 모공의 크기를 줄이고 피지 분비를 효과적으로 줄여요. 그럼 피부의 요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속광이 도는 듯한 반들반들한 피부가 돼요. 근데 피부에 독소를 주입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논문을 한번 볼까요? 이 논문에서는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킨 보톡스를 받기 전과 시술 후 90일 후에 모공의 크기와 피부의 거침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 거침 정도는 7.5점에서 5점으로 약 30%가량 감소했고 모공 점수도 3점에서 5점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스킨 보톡스는 확 이뻐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 결을 좋게 해주고 속광을 돌게 해서 환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가성비 좋은 시술이더라도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스킨 보톡스의 제형과 원리를 알았으니 그걸 토대로 주의사항도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첫 번째로 피부층에 섬세하게 주입해야 돼요. 보톡스는 분말에다가 생리식염수를 희석한 거기 때문에 묽은 제형이고 피부층이 놓더라도 근육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깊게 주입하게 되면 얼굴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농도예요. 보통은 보톡스를 1cc에 20유닛 전후로 희석을 하는데요. 너무 묽으면 시술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농도가 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에 작용해서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피부과 전문의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신경 쓰인 잔주름 부위가 다르고 의사마다 시술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보톡스 용량은 한정적인데 받고 싶은 부위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혀졌으면 하는 잔주름이 있다면 상담 시에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스킨 보톡스 시술에 대해 알아봤어요. 3, 4개월 주기로 1년에 딱 3번 관리하면 노화를 미뤄주는 스킨 보톡스. 이제는 제대로 알고 슬기롭게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킨 보톡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